애기들이 이제 집중력 떨어지는 네네네. 애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 애기들이 이제 ADHD 있다. 그 옛날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 예, 그렇죠. TV에서 이제 이제 그 프로가 없어졌더라고요. 네네네. 어른들도 이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DHD의 정의가 네네. 아이, 성인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과다 행동이 충동적으로 나오는 것 이거예요. 이것도 아까 뭐 그거랑 노르랑 저기랑 관련이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구나. 내가 불안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아무거나 막 하는 거예요.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포모 증후군이나 손실로 인해서 네. 불안감이 너무 높아져서 빨리 물타기 해야 된다. 빨리 사팔사팔을 해야 된다. 네. 이러다 보니까 높죠. 네, 계속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다시 주의력과 집중력이 또 떨어지고 판단력이 네. 떨어지고 멍청해지고 그러다 보니 실수를 또 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내가 계좌가 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 중독 하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성인 ADHD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지면 네.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큰일 났다. 나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나 뒤떨어지고 있는데, 뒤처지고 있는데 불안해지죠. 불안해져. 불안하면 노래 표현이 나온다고 했죠. 네. 불안해지면 우리는 사람들은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뭔가를 압박감에 해야 시달립니다.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획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행동이 툭 하고 나가버린다는 네. 거죠. 그게 ADHD예요. 순수하게 ADHD들에서도 이런 증상이 보이지만 네. 내가 너무 불안할 때, 네. 내가 너무 우울할 때, 네. 내가 너무 공황장애 강박증이나 어떤 이런 정서가 안 좋을 때 2차적으로 ADHD 증상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DHD 증상이 있을 때는 항상 내가 우울이나 다른 어떤 정서적 불편감이 있지 않은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수능 때 요새도 컴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컴퓨터 사인표를 안 갖고 왔어. 당황할 거 아니에요. 당황하죠, 그럼 막 막 하다가 막 물건 떨어뜨리고 하잖아요. 네, 네. 이걸 ADHD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불안에 의한 스트레스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네. 그래서 상사가 시키는 일에도 예 할게요. 아휴 뭐 하든지 말든지 아유 뭐 안 되면 때려치는 거지 이런 게 네. 우울증으로 인한 증상이지 ADHD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물에 대한 내 지금 일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져서 네. 하기 싫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아, ADHD는 약간 허둥지둥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조용한 ADHD라고 조용한 해서 ADHD가 있어요. ADD도 있고요.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허둥지둥하면 2차 질환이 발생한다. 네. 그래서 행동은 꾹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런 사람들은 ADD 혹은 조용한 ADHD라고 보면 네. 되겠죠. 그럼 이거는 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통제력이 자기 억제 능력이 좀 강한 사람들은 네. 단순히 ADHD 되기 전에 네. 그 시점에서 멈추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인지, 감정, 행동에서 네. 부여잡는 거죠. 더 이상 뭐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 네. 더 큰 불안이 올 거야 라고 네. 해서 딱 멈추는 거죠. 이게 똑똑하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의대를 네. 나오셨는데도 네. 그러니까. 누구나 ADHD 성향은 있어요. 그게 치료가 필요할 수준이냐, 네. 약을 먹어야 되는 수준이냐 이 정도일 뿐이지 네. 누구나 ADHD 성향에 그건 시비어리티와 빈도, 강도의 문제지 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우리 릴스 같은 데 보면 ADHD 특징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실제로 ADHD인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패턴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 친구가 여기 와서 당황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내가 지금 그런 일시적인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관성을 보는 거죠. 일관성. 네, 지속성을 보는 거죠. 네. 이런 증상이 안정된 환경에서도 나오느냐, 그렇게 긴장되지 않고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도 나오느냐, 네. 이런 걸 관찰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 얼마나,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일을 할 때는 ADHD인데 영화를 볼 때는, 애니메이션을 볼 때는 ADHD가 아닙니다. 거의 하루 종일 봅니다. 네. 그리고 내용이 다 생각납니다. 네. 이건 아니에요. 그거 네, ADHD. 선택적 ADHD는 아니에요. 네. 내가 드라마를 정주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에요. 과도한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에 가깝다고 봐야죠. 일을 하기 싫다기보다는 네. 일로 인한 번아웃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력이 선택적으로 떨어진다. 네. 이거는 우울증, 번아웃,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걸 생각해 보셔야지. 네. ADHD는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게 주의 집중력이 다 떨어지고 좋아하는 일도 하기 싫어지고 네. 그리고 내가 정말 편했던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물어봅니다.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내가 잘 못 들었어.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이걸 2번 이상 하면은 약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약속 시간이 계속 늦는다거나 휴대폰 놓고 실제 오고. ADHD인 분을 본 적이 있으세요? 많이 보죠. 아, 그쵸. 네, 맨날 업이 보죠. 그러시니까. 매일 네, 오죠. 죄송합니다. 네, 근데 네, 하여튼, 네. 그런, 이분이 ADHD가 있으시구나가 딱 느껴지나요? 왜냐면 우리가 좀, 어디 의사 네.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보는 걸로도 진단을 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경력이 네. 지금 2007년부터 해가지고 네. 19년 정도 돼서 네. 아직도 많이 가야 돼요. 네. 네, 근데 뭐 제가 한 40년 정도 되면 거의 그 고수 수준에 오를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네. 하지만 너무 겸손한 척만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네. 어떤 특징을 보면 딱 들어올 때 모습만 보고도 ADHD인 걸 알 수 있느냐. 네. 오시면서 문 열면서 물건을 떨어뜨려요. 문 열면서 뭘 떨어뜨리면서 네. 들어오시는구나. 네. 그리고 문을 안 닫아요. 문을 닫아야 되는데 네. 진료실 문을 안 닫아요. 네. 그리고 계속 두리번거려요. 아. 그리고 시선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리고 앉아서 계속 의자를 이렇게 여러 번 고쳐 앉고 어. 그리고 제 물건들이 조금만 삐뚤어져 있어도 네. 그거를 좀 만져서 좀 바로잡고 싶다 이런 충동들을 많이 경험을 하세요. 실제로 손을 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네. 제 모니터가 있거든요. 네. 제가 쓰는 게 궁금해서 네. 고개를 쑥 내밀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네. 물론 그것만 가지고 ADHD를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의심할 만하다. 그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해 봐야겠다. 이렇게 네, 되는 생각을 거죠.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물건을 우산이나 핸드폰, 지갑 이런 걸 항상 놓고 가세요. 병원에 좀 몇 개 우산 많이 있으시죠? 많이 있어요. 예. 저희가 다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찾아드리죠.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ADHD가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치료가 반드시 필수적인 수준의 ADHD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ADHD 같아요. 저 걱정돼요. 저 네네.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저 인터넷에서 자가 테스트 해보니까 ADHD 네네.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어디 일을 못하고 자꾸 뭐 고가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ADHD 같아요. 절반 이상은 번아웃이거나 불안증이 많습니다. 성인 ADHD인 것 같아요라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70%는 다른 병이에요. 그 중에 한 30%만 진짜 ADHD가 그렇구나. 진단됩니다. 아니 왜 근데 ADHD 약 먹으면 사람 똑똑해진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약이 있으면 네. 한 10알 먹고 수능 보면 수능 만점 받겠죠. 뭐 그렇다고 네.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약간 넓게 펼쳐져 있는 사람의 집중력을 조금 더 뾰족하게 할 뿐이지 네. 내 머리나 지능을 똑똑하게 해주는 약은 아니에요. 집중력을 일시적으로 조금 높여준다. 네. 수험생들이 그 약을 먹지 않는 이유는 네. 수험생들은 10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이 약을 먹고 바짝 2-3시간만 집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약을 먹어서 집중력을 바짝 높이면 나머지 7시간은 집중력이 더 떨어져요. 네, 약발이 떨어지면. 그래서 예전에 대치동에서는 엄마들이 약을 타가지고 하루에 2알, 3알 먹이고 중독이 되고 근단 증상 나오고 부작용이 되게 심했죠.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엄마들이 다 먹여봤고요. 안 먹이는 이유는 잃는 게 더 많고 절대 머리를 좋게 해주는 뭐 그런 약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집중력이 떨어진 예를 들어서 하위 20% 이런 사람을 조금 평균적으로 끌어올려주는 데는 효과가 더 좋지만 평균인 아이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약은 절대 아니다. 매일 출근하고 매일 공부하고 몇 년씩 무슨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ADHD 약이 효과가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도파민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양한 작용을 하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럼 도파민 디톡스를 왜 해요? 도파민이 지나치면 공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독적이 되고 도파민 중독이 되면 사람이 흥분에 대한 어떤 쾌감 역치가 계속 올라가요. 어징하는 걸로는 즐거움을 못 걷게 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호프나 오디세이 같은 영화가 2시간 50분이라고 도저히 못 보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엔 안 그랬어요. 반지의 제왕도 받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이게 됐단 말이죠.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도파민 중독이 되다 보니까 드라마를 요약해주는 유튜브가 필요하고 그걸 또 요약해주는 유튜브가 필요하고 이거를 1시간 혹은 뭐 1분, 쇼츠, 릴스, 1초 슈폰까지 나오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도파민에 너무 과다하게 중독이 되니까 이 기승전결에서 내가 집중을 해서 딥띵킹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이해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너무 지루하다고 느끼는 거죠. 빨리 정말 제일 좋고 제일 자극적이고 맛있는 부분만 탁탁탁탁 체리피커처럼 이렇게 하길 원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 일상에 대한 지루함이 내 어떤 루틴과 별것 아닌 평범한 날들
내 본업 이런 걸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일상은 속도가 느리니까. 느리죠. 이건 2배속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2배속으로 월급을 받을 수도 없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뭐 그 쇼트처럼 네. 중요한 일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러다 뇌 그거에 도파민에 중독되다 보면, 네. 간단히 말하면 너무 이 과도한 지루함으로 인해서 참을성이 없어져요. 아. 쉽게 화를 내고 네. 쉽게 흥분해버려요. 그렇게 보면 사람이 약간 짜증을 많이 내고 네네. 점점 공격성이 되죠. 근데 그 공격성을 네. 뭐 밖에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막 소리 지르고 할 수 없어서. 네. 그래서 계속 자극적인 음식으로 이거를 대체하는 거예요. 도파민이 높아져도 공격적인 거고, 도파민이 떨어져도 공격적이 되고, 짜증내고 막. 아니, 도파민이 떨어지면 무기력해지죠.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지죠.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공격적이 되는 맞아요. 아. 안심 호르몬이니까. 도파민은 되게 텐션 좋은 오락부장이랑 같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에서 다 여기 모여봐. 이렇게 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끌어가는 네. 리더, 반장. 아. 세로토닌은 그렇게 하다 보면 불만이 나오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아, 너무 피곤해. 뭐 네. 야근하기 싫어. 하기 네. 싫어. 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생기고 불만을 가지는 보조자가 생길 때 네. 그 세로토닌이 괜찮아. 저 사람도 뭐 일부러 그렇게 세게 말한 건 아니었을 거야. 안심시켜주고 네. 괜찮다, 괜찮다, 캄다운하게 만드는 차분한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에요. 사람이 도파민 쪽으로만 살 수 없고 세로토닌으로만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노르는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노르가 꼭 나쁜 애는 아니에요. 걔는 왜 있는 거예요? 그 노르에피네프린은 네. 나쁜 게 아니에요. 불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불안이 있어야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를 하죠. 불이 뜨거운 걸 알아야 네. 그 불안을 느껴야 우리가 조심을 하죠. 인간은 불안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진다는 불안, 저 사람 뭐 포모증후군도 어떻게 보면 불안이죠. 그런 불안이 꼭 나쁘기만 하는 걸까요? 그 불안이 너무 과도해서 나의 삶과 루틴과 내 어떤 뭐 일상을 망치면 그게 나쁜 것이겠지만 네. 적당한 불안은 인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수예요. 네.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면 노력도 안 하잖아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또 이어져 있어요. 네. 불안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네.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을 것이고 네. 성장과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도파민도 없죠. 그러니까 성장이랑 변화가 또 도파민을 주고. 맞아요.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균형이 중요하네. 네. 근데 그 전반적인 어떤 것에 과부족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균형을 찾아주고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맞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더운 날은 네. 운동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네. 게 더 많기 때문에 실내 운동으로. 네, 실내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시오패스. 네. 소시오패스도 이게 어떤 정신의학적 진단이 있나요? 사실 정확한 진단명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인격 반사회적 기질 인격.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는 그럼 어떻게 다른 거냐? 네. 그 뭐 정의가 뭐냐? 둘 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이 되지만 네. 정도, 강도, 극심한 정도로 구분이 나뉘는데 사이코패스는 아예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나 극단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네. 연쇄살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살인 현장에서 태연히 밥을 먹는다거나 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 소시오패스들은 네. 약간 사회 안에서 직업을 가진 채로 가면을 쓰고 숨길 정도의 최소한의 네. 사회적인 어떤 튜닝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범죄라기보다는 네. 보이스피싱이나 뭐 아니면 뭐 횡령, 네. 사기 이런 걸 치는 사람들이 많죠. 소시오패스가 더 심하면 사이코패스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소시오패스보다 더 심한 쪽에. 네. 치료가 되나요? 사이코패스 수준은 사실 네. 치료라기보다는 격리가 필요하고요. 네. 그런 심한 범죄자들은 사실 뭐 이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몇 번 만나보진 못했는데 네. 되게 그냥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약간 다른 종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인간이고 너희는 돼지인데 왜 내가 돼지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나는 초월자고 너희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고 머글인데 내가 초월자인 내가 왜 너희의 법을 따라야 되지? 라는 느낌인 네. 거죠. 네. 인간의 도덕, 윤리, 사회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그 사람들은 그걸 어려서부터 약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아예 다른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격리밖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약간 치료하거나 함부로 그걸 공감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보다는 덜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인데요. 네.
뭐 많죠. 뭐 횡령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뭐 아니면 뭐 불륜을 여러 번 저지르고도 뭐 와이프 뭐 가정 폭력을 일삼다든지 그런 경우가 소시오패스에 해당되는 네. 사람들인데 사실 그런 분들도 대화를 통한 설득이나 상담 치료 이런 거는 별로 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알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조금 남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숨어 사는 어떤 니즈나 인지 욕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약간 변화라는 의지가 아주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약물 치료가 조금 도움이 되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소시오패스가 뭐 더 매력적이고 뭐 그렇게 보이고 자기를 더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이럴 수 있다. 뭐. 맞아요. 왜냐하면 소시오패스들은 자기가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걸 알기 네.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조정을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이게 밀당을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과 훈련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이런 소시오패식한 본성이 네.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요. 그리고 어허. 대인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잘 이용할지, 잘 활용할지에 대한 어떤 화술, 네. 외모, 네. 그 자기의 무기를 이용하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 네. 트라우마, 네. 결핍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시크를 잘해요. 캐치를 잘해요. 그리고 그거를 확 위로하고 공감해주면서 네. 훅 들어가요. 그 사람의 결핍을 그냥 확 메워주는구나.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되게 감정 기복이 많은 편이에요. 네. 이게 연기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자기의 감정을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먼저 오픈하는 방법으로 거리를 좁혀요. 거짓말을 하죠. 나도 엄마를 어릴 때 잃었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다. 나도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다. 이런 식의 교집합을 만들고 그 결핍을 알게 됐을 맞아요. 때. 네. 교집합을 만들고 네. 그걸로 인해서 가짜 공감대를 형성을 하죠. 네. 그거에 빠지게 되는구나. 네, 그러다 보면 원래는 안 그런데 굉장히 빨리 사람을 믿게 되고 네. 이 사람한테 돈도 빌려주게 되고 같이 사업도 하게 되고 어. 이용당하면서도 이용당하는 줄은 몰라요. 오히려 빨리 가까워진 사람, 빨리 매력을 느낀 사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 이런 사람들을 피하는 방법은 네. 너무 빨리 나와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하는 사람, 네. 뭐 빨리 같이 뭐 사업을 하자. 그리고 나를 너무 띄워주고 나를 너무 칭찬해주는 사람들, 네, 네.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러니까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뭐 간단히 말하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면 이 사람들은 더 이용하기 쉬운 다른 대상한테 넘어가요. 다른 사기 대상을 찾아서 넘어가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는데 계속 재촉해. 네, 빨리 사귀자, 결혼하자, 네. 아니면 빨리 동업하자, 네. 지금 빨리 돈을 들어오면 빨리 된다, 뭐 네. 리딩방, 뭐 네. 좀 아니면 사기, 아니면 뭐 그 결혼 사기, 뭐 혼인민자, 뭐 이런 사람들은 빨리 하자 그래요.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스팸, 러브 스팸? 뭐 아무튼 그 네. 데이트 사기, 뭐 예. 그런 것도 빨리 하자. 급하다. 내가 지금 외국에서 한국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난 널 너무 사랑한다. 네.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걸로 그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 특별함을 인프린팅 시키는 거죠. 주입시키는 너 거죠. 특별해. 네. 너 특별해. 이렇게. 네. 근데 결핍이 있는 사람일수록 네. 내가 특별하다는 얘기를 최근에 주변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네. 그 도를 아십니까의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속아 넘어간 이유가 네. 내가 지금 항상 내가 실패하고 안 되고 뭐 취준 실패하고 뭐 그 약간 열등감을 느낄 일만 많았는데 네. 지나가는데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래요. 마음이 동하죠.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지금 뭐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것만 풀어주면 너는 인생은 탄탄들고 될 거야. 네. 그런 그 즉효성. 네. 그리고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다.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된다.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죠. 네. 이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와 이런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네. 전세 사기나 뭐 네. 아니면 뭐 빌라 사기, 뭐 매물 지금 안 남았다. 지금 누가 전화 와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제 매물이 없어졌습니다. 네. 이런 옛날엔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불안감을 재촉하는 방법 이런 것도 쓰죠. 이 성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 뭐 거절당했을 때라든지 자기 잘못을 책임져야 될 때라든지 뭐 아니면 상대가 좀 시간을 가지려고 그럴 때 뭐 이럴 때 이제 좀 더 성향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까요? 세련된 소시오패스는 그렇게 네. 쉽게 본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네. 오히려 익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네.
분노 표현을 자주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소시오패스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분노 표현을 자주 하는 애들은 네. 소시오패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봐야겠죠. 분조장이다 네, 그냥 그건. 뭐 아니면 충동 조절 장애. 네. 그리고 뭐 정말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 네. 투명하죠. 네.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맨날 화를 내고 있고 조금도 못 참고 소시오패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노르 뭐 그거 영향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액션 리액처럼 불하면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지금 매출이 안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을 하는데 지금 엉망이다. 투자를 못 받는다. 맨날 소리 지르는 뭐 악을 쓰는 뭐 대표가 있다. 이런 사람은 소시오패스라기보다는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된다거나 자기 불안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게 바로 행동으로 나온다. 소시오패스 매력적이구나. 매력적이죠. 되게 매력적이에요. 소시오패스들은 그 피해자들이 네. 내가 피해자였구나. 내가 가스라이팅 피해자처럼 네. 그것도 결국 되게 한참 지난 후에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근데 사실, 자기가 소시오패스인지 알아요? 소시오패스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아니면 자기가 뭐라 그래야 되지? 원래 인간은 다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기준이 딱 뭐 피검사에서 딱 나오듯 진단을 확진할 수 이런 건 없어요.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뿐인데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소시오패식한 성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해서 자기의 어떤 본성이나 어떤 그런 성향을 감추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균형이 맞춰졌어. 이거는 스스로 치료가 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얼마나 자주 그런 성향을 보이는지 재발이 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지금 들은 걸 가지고 누군가를 낙인 찍거나 이럴 위험하죠. 그죠. 그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스스로 지키려면 안전한 관계, 안정망이 필요하죠. 네,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죠. 사람들하고 커뮤니티 대화. 속에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네. 이런 사람하고만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까요? 내가 만난 남자가 너무 매력적이야. 네. 근데 그 사람 신분도 모르고 직장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똑하니 뭐 그냥 길에서 그냥 어때 만났는데 나타났어? 운명처럼. 네. 근데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도파민 쪽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취해가지고 의심을 아예 안 하고 너무 좋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한테 검증은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검증. 이 사람이 검증조차 못 받게 하는구나 소시오패스들이. 그러니까 그게 첫 단계죠. 객관적인 이성을 마비시켜 놓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도와주는 사람들을 한 개씩 차단을 시키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기한테만 의존하게 만들어 버리죠. 가스라이팅하는 소시오패스들은 그런 사회적 단절을 만들고 고립시킨 다음에 나만 믿어라. 너를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자기한테만 오직 의존하게 만들고 이렇게 환경을 세팅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돈을 빌린다거나 그런 다음에 요구를 합니다. 관계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서 받아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한 관계라는 건 여러 사람과의 검증이 되는 천천히 알아가는 관계가 더 좋은 거네요.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의심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판단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과 모든 옵션이 다 막힌 상태에서 그때 주는 동아줄이 하나의 어떤 탈출구밖에 없을 때는 그게 함정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항상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검증할 수 있는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혼자 결정할 수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항상 구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어야 돼요. 주변에 항상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자기 상황을 말을 안 하고 이러면 그렇게 되기가 쉽겠네요. 고립되기가 쉽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들이 주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내가 한 5천만 원 좀 손해를 보고 있다. 근데 부모님 모르는 돈이야. 내가 뭐 와이프 모르는 돈이야. 아니면 결혼할 그 예비 신랑, 예비 신부 모르는 돈이야. 그러면 이건 어디서도 얘기할 데가 없죠. 근데 이거 혼자 끙끙 매다가 뭐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이 종목 뜬다 그러면 이게 동아줄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감각이 차단되고 사회적 그 어떤 채널이 차단된 상태에서 내가 계속 불안해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죠. 그 뇌가 이성적으로 멍청해진다고요. 그런 데는 어떤 자극에 통해서 그거를 내가 유일한 탈출구, 구원자로 착각해 버립니다. 그러면 영끌해가지고 이거에 다시 들어가겠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소시오패스 얘기를 하다가 좀 약간 딴 데로 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어떤 고립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어떤 결정과 충동을 내린다는 게 사실 누군가한테 이용을 당할 수 있다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가족과 사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이지만 가족이라는 거는 그나마
타인 중에선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나를 그나마 제일 걱정하는 타인입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취했을 때는 내가 정당한 검증 과정을 거칠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물론 가족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대화,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가족을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과연 나한테 굉장히 건강한 관계를 제시하는 거냐 이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내가 가족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쁘다거나 우리 가족이 그냥 모든 뭐 부모님이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은 아니니까요. 나한테 상처를 주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오히려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배제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가족이 없다면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아니면 내가 정말 베프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근데 내가 가족도 없고 베프도 없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럴 때는 그때 튀어나오는 사람을 함부로 의존하거나 믿어서는 안 돼요. 내 자존감이 낮을 때 막 정말 내가 자존감이 낮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이럴 때는 나쁜 사람들한테 이용당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럴 때는 자기를 먼저 돌보는 시간이 필요한 선행되어야 되지 누가 내 막 구원자처럼 뭐 백마탄 원적처럼 왔다 뭐 구원자처럼 날 구해준다. 이때 내가 이용당하고 상처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죠. 내가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내 자신을 돌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됐을 때는 나를 돌봐라. 누가 날 구해줄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저도 그랬죠. 제가 주식으로 전부 다 날렸을 때 어떤 전문가가 뭐 종목을 찍어주고 어떤 사람이 뭐 부자가 나를 이 정말 마이너스에서 구원해 줄 거다. 뭐 어떤 현명한 구루가 뭐 내 계좌를 확 바꿔줄 거, 내 인생을 바꿔줄 거다. 안 도와줘요. 결국 내가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 탄력성을 다시 만들고 내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내 재활 기간, 내 요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이 재활과 요양을 스스로 해낼 그거를 못 하니까 이 소시오패스들이 거기를 먹는 거잖아요. 주식으로 힘들고 취준으로 힘들고 경제로 힘들고 정말 이런 약간 마음의 결핍이 있는 대학생들한테 도를 아십니까가 확 들어오거나 보이스피싱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는 거죠. 실제로 사례적으로 소시오패스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많기는 한데요. 뭐 사실 뭐 그분들도 제 환자인데 그분들의 어떤 뭐 개인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약간 코멘트를 아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분들 중에서도 실제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있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을 정도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소시오패스가 아니라고 봐야겠죠. 내가 변하고 싶어 하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한다면 변해가고 있는 거죠. 누구를 진단하기보다는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기. 그러니까 빠르게 친해지지 않기. 그 다음에 빠르게 친해지더라도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무게중심이 가는 그런 거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약한 사람일수록 이 사람이 날 다 해결해줬으면 좋겠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겪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켜줄 수는 없단 말이죠. 내가 내 힘으로 일어는 나야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옆에서 걷는 법 이런 걸 가르쳐줄 수가 있지. 내가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굉장히 달콤한 말로 네 인생을 고쳐줄게 하는 사람들은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교차 검증을 한다. 맞아요. 내가 사랑을 보는 게 너무 나는 완벽히 안다.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너무 좋은 사람이더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람 보는 눈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교차 검증을 해본 다음에 믿는 게 좋겠죠. 저는 제가 극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8년 전에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다시 하나씩 인생의 조약돌을 쌓듯이 노력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생긴 자존감 때문에 제가 지금은 행복한 거지 제가 그때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병원이 잘 되고 아니면 조금 요만큼의 인지도가 생겼다고 해서 뭐 내가 잘 나간다 사람들이 나를 이제 뭐 알아봐준다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의 바닥을 겪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었고 친구들도 정말 한두 명 빼놓고는 전부 다 나라고 연락을 다 끊었고 죽음까지 생각했었고 거기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준 거는 결국은 물론 친구 뭐 홍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내가 말을 했듯이 많이 도와준 부분도 있었지만 나 자신을 믿어보려는 노력이었어요. 왜 제가 나 자신을 믿어보려는 노력이라고 표현했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널 어떻게 믿어요,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믿고 나 자신을 자존감을 쌓습니까?
오늘 하나를 해내고 내일 하나를 더 해내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작은 성취로 내일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큰 부자가 될 수는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자격증을 딸 수는 없고 지금 당장 하이닉스나 대기업에 갈 수는 없고 지금 당장 마이너스 주식 계좌를 몇 억씩 벌 수는 없고 몇 천만 원씩 빚을 갚지는 못해요. 네. 내가 지금 근로소득으로 빚을 갚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내가 매일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오늘은 5분 운동하고 내일은 10분 운동하고 그 다음은 12분 그 다음은 13분 이런 식으로 늘려가려면 내가 스스로 나 자신과의 약속은 지켰다는 그 가치와 보람이 자존감으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 조금이나마 당당할 수 있는 건 내 자격증이나 우리 아파트 주소, 내 계좌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정말 매일매일 저 가진 거 없어요. 진짜 부족하고 스스로 저는 되게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조금 더 0.1% 나아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늙고 못생기고 흰머리가 나고 중년이 되어가는 나지만 그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제가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별로였어도 내일은 괜찮아질 수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게 청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선생님은 의사니까 그렇죠. 선생님은 돈 많이 벌어봤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선생님,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는 더 돈이 없었고 정말 빚뿐이었어요. 그리고 의사 자격증으로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합니다. 저도 열등감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고 굉장히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 정도로 멘탈이 약했어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면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씩 쌓아가세요. 자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너무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조금씩 실천함으로써 내일은 그것에 내가 실천한 거에 대해서 또 용기를 얻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